요즘 나오는 AI 서비스 광고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무제한, 그 다음에 기간 한정 이벤트, 이런 내용이죠. 지금 결제하면은 최신 기능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게다가 연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당연히 혹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제합니다. 어차피 쓸 거면 지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격 오르면 손해니까. 내가 원래 쓰던 거니까 연결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문제는 결제 이유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상균 박상균입니다. 제가 원래라면 영상을 좀 더 빠르게 업로드를 했었어야 됐는데 최근에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제가 원래 감기에 한 번 걸리면 한 2주 정도 갈 정도로 감기를 굉장히 오래 앓는 스타일인데 30대가 되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소리가 조금 좀 맹맹한 소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해드릴 얘기는 좀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라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AI 서비스 광고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무제한, 그 다음에 기간 한정 이벤트, 이런 내용이죠. 지금 결제하면은 최신 기능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게다가 연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당연히 혹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제합니다. 어차피 쓸 거면 지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격 오르면 손해니까. 내가 원래 쓰던 거니까 연결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문제는 결제 이유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서비스가 무제한은 아니었고, 무제한인 대신에 슬로우 큐 방식이었다든지, 동시 생성은 불가능하고, 특정 작업 화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구독 정책을 바꿔서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은 스캠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자극적인 주제이긴 한데 스캠이냐 아니냐보다 먼저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믿고 결제할 만큼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는가? 우리는 이런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AI를 쓴 게 22년도 하반기 정도 챗GPT와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한 5개 정도 구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 일상의 99%는 AI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료 정리할 때도 쓰고, 사업 계획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나 영상 생성 목적으로도 물론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며칠 걸리던 작업들을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AI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제한 이벤트를 하는 서비스 자체를 얘네들 사기꾼이야 라고 하면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AI 서비스 자체가 비싸지고 있는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시덴스 2.0을 예로 들어보자면 1회 생성 비용도 굉장히 큰 편이고, 또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이 시덴스의 그 API를 끌어쓰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테스트해보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API를 끌고 오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1회 생성이 각각의 비용들인 거죠. 에이전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용자가 특정 자동화 루틴을 돌리는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거대하고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다르게 말하면 1회 사이클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AI 서비스 회사에서 모두 감당해야 할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제한을 언급하고 최저가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출혈을 방지할 일련의 장치들을 심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가형 모델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성량의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결제 이후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결제 전에는 혜택이 우선 보이고 결제 후에는 제한이 먼저 보이는 이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완전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알사에서 있었던 언리밋 플랜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영상 생성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같은 프롬프트로 다회차 생성하는 게 기본 룰이죠. 저도 한 4번, 5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만약 크레딧 기반이었다면 이 장면 한 번 더 뽑아도 되려나? 프롬프트 수정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매번 들게 될 텐데,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껏 실패해도 되고 뭐 여러 번 실험해도 되고 크레딧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R사에서는 얼리밋 플랜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다른 플랜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안내를 걸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플랜이 무제한이 아니라 크레딧 기반 플랜이죠. 기존 얼리밋을 보고 구독했던 사용자들은 일정 기간 이후로는 새로운 플랜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제한을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 구조를 조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무제한이라고 믿고 결제했더니 결국에는 크레딧 기반으로 가는구나, 뭐 이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플랜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R사가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한 건 좀 그렇기는 해요. 뭐 아마 알고 그랬을 확률이 큰데 이벤트를 열어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매출을 점핑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뭐 미리 방지할 여지도 없이 뭐 구독 이후에 좀 기간이 지난 뒤에서부터 공지를 때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물론 이거는 무제한 플랜 이용하고 나서 구독 해제를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라서 뭐 그나마 양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M사의 비용 오류 사례입니다. M사는 앞선 R사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R사가 공식 플랜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구독 플랜으로 전환을 시켰다면 M사는 가격 표시와 결제 처리 문제에 좀 큰 이슈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M사 연구독 요금이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보였던 일이 있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빠르게 퍼져나갔고 카카오톡 GPT 서비스처럼 뭐 M쫑쿠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안 사면 손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혔었죠. 뭐 지금 안 하면 손해인 것 같다, 지금 안 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제를 또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일부 사용자들은 계정을 차단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접속 오류 아니면은 구독 비활성화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M사에서는 의도한 할인이 아니었다, 오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앱스토어가 끼어 있다 보니까 환불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우리 쪽 말고 다른 곳에 문의를 넣으라는 식의 태도여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후속 조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할인율이 너무 크면 더 천천히 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나 연결제의 경우에는 결제 금액도 크고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환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환불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대행사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뭐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뭐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문구는 특히나 한 번은 멈춰서 주의하고 경계를 갖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식 페이지에서도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공지가 있는지를 물론 확인해 봐야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메일을 통해서 환불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어 메일은 GPT나 제미나이한테 내 상황을 말해주고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써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써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고 요지는 커뮤니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바로 사용을 하지 말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컴플레인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혀야. 저도 예전에 회원가입만 해두고 결제는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음성 AI 서비스가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자기들 멋대로 3만원짜리 플랜을 자동으로 구독을 하게 하고 요금을 내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내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거를 강력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는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한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컨택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DM, 링크드인의 메시지 제가 보낼 수 있는 여러 창구에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이더라도 그 순간의 스트레스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시차 문제 때문에 답장이 바로 오는 건 기본이고 이런 회사 단위에서의 메일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또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보낸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해 볼 방법도 없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사 사례입니다. 저는 여기 서비스를 한 8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최근에 시댄스 무제한 상품이 나왔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강의 영상 생성 AI 시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왜 끌리는지 알 거예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AI인데 워낙에 비싼 모델인지라 한 번 생성할 때에는 몇 번은 고민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는 굉장히 멋있는 서비스이지만 가격을 까보면 전혀 멋있지 않는 그래서 시댄스 무제한이라는 말이 진짜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보니 최신 모델이 아니라 시덴스 이름은 달고 있지만 패스트 모델이라든지 작년 모델을 사용했다는 말도 있었고, 또 이걸 사용하려면은 뭐 연결제를 해야 한다, MCP나 CLI에서 가능한지는 또 확실하지도 않았어요. 뭐 자세한 정보 없이 그냥 무제한이니까 빨리 결제라는 말만 내걸었던 거죠. 참 이게 H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곳이어서 스캠 아니냐는 여론이 항상 있는 서비스이긴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툴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실무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서비스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마케팅하는 방식이 굉장히 별로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대한 그 마케팅 방식은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가요. 뭐 고품질 영상 모델을 뭐 무제한으로 빠르게 또 모든 기능에서 제공하면은 비용 부담은 당연히 커지니까 모델을 나누고 뭐 해상비나 생성 횟수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문제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월클 AI 서비스인데 이런 마케팅을 계속 한다는 게 장기 구독하면서 쓰고 있는 와중에도 참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서비스가 애초에 별로였다면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씀드린 세 가지의 서비스들이 워낙에 좋은 서비스들인지라 결제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여줬다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문제들이었죠. 보여드린 최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이 마냥 속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운영이라는 게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금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의 의도까지 뭐 알아맞힐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결제하기 전에 포모나 손실회피 같은 저런 마케팅 플랜에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통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사례가 모두 결제 전에는 큰 혜택처럼 보이지만 결제 후에는 생각했던 조건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마케팅 헤드라인만 보고 덥석 결제할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내 상황에 꼭 필요한 건지, 왜곡되는 지점은 없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모델명을 꼼꼼하게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해상도에 제한은 없는지 간략한 정보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연결제는 진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지금 광고 중에 칫솔이 좋다고 100개를 대량 구매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건 정말 저퀄리티 칫솔이었고 훨씬 좋은 칫솔이 3개월이 되자마자 나와버린 상황이에요. AI는 계속해서 아직도 발전 중이기 때문에 연단위 결제가 그리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AI를 구독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먼저 DC나 레딧에서 최대한 이 서비스가 유익한지,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뭐 믿을 수 있는 서비스인지를 먼저 검증을 좀 해보고 결제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건 쓰레기야 하는 등의 여론이 있으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들여다보고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마케팅과 사용 사례가 많이 올라오는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 트위터 X 같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커뮤니티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보가 워낙에 빨리 퍼지는 곳이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벤트가 있다는 것,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은 일단은 확인만 해두고 그래도 한 2-3시간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이걸 먼저 써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면은 그거를 최종 의사결정에 참고를 해보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AI 서비스가 이제는 장난감이 아닌지라 이미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AI를 대부분 다 대체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앞으로의 서비스들이 그 정도의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들도 평소 상품들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AI 서비스를 세심하게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좀 던져보고 싶었고요. 좋은 AI는 계속해서 써야 하는 게 맞지만 다만 결제에 있어서는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보자. 무제한이라는 말보다는 조건을 먼저 보고 웬만하면 공식 안내를 더블 체크해보고,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 있지만 이걸 강력하게 막을 방법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보면 AI 구독에서 후회할 일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AI 사용법이나 뭐 평소에 AI 관련으로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컨텐츠로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